1993년 큰 사업체를 운영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재력과 명성을 가진 한 중년 부부가 있습니다. 5남매를 낳아 키우면서 화목한 가정에 잘하는 남편에 돈까지 많고 부럽네요. 남편 정 씨는 상당한 재력에 지역 유지로 각종 사회활동을 하며 지역에선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정 씨한테 이번에 지방선거 한번 나가보라고 무조건 될 거라고 하도 부추겨서 지방선거까지 준비할 정도로 이미지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사모님인 김여인 또한 딱 봐도 고급스러운 외모에 조곤조곤한 말투에 사모님 포스가 딱 풍겼어요. 그러던 1993년 2월 이 두 사람의 5 자녀들 중에 한 명인 아들 석훈 씨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상견례 자리를 요청한 겁니다. 당시 34살의 아들 석훈 씨는 유명한 대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상태였어요.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이니 얼마나 빵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너무 이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30살인 여자애가 무슨 명문 음대를 졸업하긴 했는데 서울 강남에서 음악 강사로 일하고 있고 집안에 뭐 볼 게 없어. 두 사람이 서로 중매로 만나가지고 첫눈에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고 싶어하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아들 쪽 이 정씨 부부는 이 결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티는 안 냈어요. 왜? 우리 아들 상처받을까봐.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 석훈 씨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아들 없을 때 이 여자 쪽 부모님과 여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혼 분수 안 맞는 거 아시죠? 우리 아들이 하도 난리를 쳐대서 지금 상견례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저희 집안 어떤 집안인지 아시죠? 먼저 이 결혼 못하겠다고 얘기해주세요. 우리 아들 마음 접을 수 있게요. 아들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 있을 때는 하하 호호 이런 모습에 이 딸 가진 부모 얼마나 기가 찹니까? 결혼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이 정씨 부부는 아들이 헤어지길 바랬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아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최여인과 결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 쪽 집은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여자 쪽, 최여인 쪽은 가진 게 없었어요. 이걸 알고 그런 건지 이 정씨 부부 결혼 혼수로 물방울 다이아몬드에 블루 사파이어에 에메랄드 반지 등 15가지 예물을 준비했네. 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남자 쪽에서 너무 세게 이렇게 준비해 버리니까 여자 쪽이 부담되잖아요. 와, 이거 어떡하나. 그냥 이 결혼 포기해야 되나? 일부러 정씨 부부가 부담되라고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이래도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거야? 하지만 평소 부잣집에 시집을 가고 싶어 했던 최여인과 그녀의 엄마는 남자 쪽의 혼수 요구에 맞춰 1억 1천만 원짜리 전세 집까지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6천만 원어치의 호화 예물을 준비합니다. 결혼에 무슨 목숨을 건 거예요.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분가도 안 시켜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댁 어른들과 같이 살게 됐는데 이 시엄마 입장에서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어디서 본데 없는 게 기어 들어와가지고 얘, 너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놔. 결혼 후 본격적인 10월드 시작. 아예 안방 소파에 앉을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안방 소파에 좀 앉아있으면 네가 여유있게 앉아있을 시간이 있구나. 그 시간에 어디 청소 좀 해놔.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시엄마 아들이 결혼했음에도 아들 속옷을 자기가 갭니다. 며느리가 개려고 어머니 그 속옷은 제가 갤게요. 우리 아들 속옷을 왜 네가 개니? 아니 어머니 제가 그의 와이프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남편은 아내 편을 들어줬을까요? 아니요. 이 시엄마가 상견례 때처럼 아들 있을 때는 그렇게 자기 며느리한테 잘하는 척,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척.
아들만 없으면 시집살이 시키고 철저하게 두 얼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최여인은 너무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당신 엄마 왜 저래? 어머니 이중인격 같아. 당신만 없으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 아무리 최여인이 백날 얘기해봤자 이 남편 못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엄마니까, 자기 엄마니까. 자기가 있을 땐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잘하니까. 에? 우리 엄마가? 아유, 자기야, 우리 엄마 좀 미워하지 마. 우리 엄마가 당신 생각 얼마나 하는데. 와, 이 최여인만 미친년 되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외톨이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엄마 김여인 또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시킵니다. 예, 거실 청소 다 하면 옷방 정리 좀 다 해놔라. 이제는 무슨 며느리가 아닌 가사 도우미 같아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어느 하나 자기 편이 없는 결혼생활. 날이 갈수록 시집살이는 더해져만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최여인이 시부모님 옷장 정리를 하다가 옷방 구석에서 낡은 앨범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앨범이지? 아, 우리 남편이랑 다른 자식들 어렸을 때 앨범인가 보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옷장 정리하다가 사진들을 쭉 보는데 어느 한 사진에 딱 꽂힌 겁니다. 이 사진은 뭐지? 이 며느리 최여인이 의문의 이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결혼 생활은 180도 달라집니다. 최여인, 며느리의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막 불러도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시어머니 김여인 기가 차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 말 안 들리니? 너 미쳤어? 아니요. 미친 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디서 감히 그따위 말을 올려? 어머니,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사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진을 보자마자 시어머니 놀라 뒤집어집니다. 너 이 사진 어디서 난 거니? 어디서 나긴요. 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하도 시키니까 청소하다가 발견한 거죠. 이 사진 하나에 시아버지 정씨부터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가야, 부탁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다오. 우리 아들이 널 사랑하잖니. 이 사실을 알아봤자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니? 부탁한다, 며느라. 이렇게 되니까 며느리래. 이후 이 사진에 대해서 며느리 최여인의 친정엄마까지 알게 됩니다. 어머머, 무슨 그런 집구석이 다 있어? 이렇게 결혼 6개월 만에 역전됩니다. 이 며느리 최여인이 남편이 출근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한테 빨래부터 다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실 거죠? 그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만 어머니에게 잘하는 척, 자기가 당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남편에게도 숨기겠습니까? 남편이 일하다가 중간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며느리인 내 와이프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나 처마시고 있고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네?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우리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아, 내가 다 알아버렸거든. 당신 집안 비밀. 그 사실에 이 남편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아싸 싶었던 이 모녀 최여인과 그녀의 엄마는요, 대놓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돈까지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이 친정엄마는요, 자기 딸을 시댁에 보내지도 않아요. 딸, 거기 나와서 엄마 집에 있어. 니네 시댁에 있어봤자 눈치밖에 더 보니? 거기 나와서 엄마 집에서 쉬다가. 완전히 약점 하나 딱 잡고 배짱 부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아버지 정씨는 지역 유지로 선거까지 출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이 비밀을 폭로한다? 와,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부모님의 아들까지 가족들이 다 이 며느리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아들 입장에서 자기 와이프 때문에 자기 아빠 엄마가 눈치 보고 사는데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엄마가 가사 도우미 마냥 며느리를 받들고 살면서 집안일을 다 하고 있는데 열받잖아요.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 그래서 1993년 2월에 결혼했는데 1993년 12월에 이혼을 요구합니다. 야, 너 이제 끝이야. 위자료 1억 5천만 원까지 플러스해서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이 남편 쪽에서. 이런 상황에 며느리 최여인 기가 막힌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청구해? 미쳤어? 내가 피해자라는 거 몰라? 니들이 나한테 사기친 거잖아. 난 사기 결혼 당했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알고 보니까 맨 처음 옷장에서 이 최여인이 옛날 사진 앨범을 발견했잖아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다가 한 사진에 꽂혔습니다. 그 사진은 시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꼬마애가 우리 남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남편을 안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여자는 또 누구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진을 빼서 사진 뒤쪽을 딱 봤더니 뭐가 적혀있네. 아내와 처제 그리고 아들과 함께. 뭔가 이상함을 느낀 최여인은 그 사진을 들고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일 처음 최여인과 아들을 소개시켜줬던 중매쟁이, 중매해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사진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 중매쟁이가 모든 걸 얘기해준 겁니다. 사연인 즉슨 1970년도에 이 아들 석훈 씨를 낳고 친모가, 진짜 엄마가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아버지 정 씨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에 이 시어머니인 김여인은 이 정 씨에게는 처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제인 김여인 입장에서는 자기 언니가 정 씨와 결혼한 거예요. 이제 언니가 정 씨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석훈 씨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 안 가서 언니가 죽은 겁니다. 당시에 이 김여인은 이제 이혼하고 이 언니와 그리고 정 씨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처제인 김여인이 어렸던 조카 석훈 씨를 많이 돌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죽게 되면서 이 처제 김여인이 더욱더 어렸던 조카 석훈 씨를 많이 돌보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 이 정 씨 주위의 가족들이 이 정 씨한테, 형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제 자식처럼 키우겠냐고요. 어차피 핏줄인데 남들보다 낫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런 주위 가족들의 말에 이 정 씨는 좀 그렇잖아요. 주위 사람들 눈도 있는데, 그리고 처제인데. 하지만 이 주위 가족들이, 아니 얼굴도 비슷해서 남들은 잘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애를 위해서도 정 씨를 위해서도 이게 낫다니까.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형님, 이번에 김여인과 석훈이 데리고 같이 서울로 이사해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형부와 처제 사이에서 부부의 연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 후에 24년 동안 더 자녀를 낳아서 평범한 가정처럼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며느리가 알게 됐고, 며느리는 다시 자기 친정엄마한테 알린 건데, 이 며느리 집안에서는 상견례 때부터 기분이 상해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집안 수준이 안 맞다느니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말도 안 되는 혼수 요구했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가면서 딸을 시집 보낸 거였는데, 뭐야? 형부와 처제가 결혼하는 짐승만도 못한 집안에 속아서 깨끗한 내 딸을 보낸 거야? 지네들이 더 콩가루면서 우리 집안을 그렇게 무시했던 거야? 아, 내 딸 사기 결혼 당했네. 그래서 시어머니 최여인의 시아버지 정씨까지 약점을 딱 잡고 흔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 아들 석훈 씨는 기가 찬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엄마, 이건 아니지. 엄마가 왜 눈치를 봐?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난 한 번도 엄마를 이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 이혼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그렇게 93년 12월 부인이 사망한 후에 형부와 처제가 결혼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혼 및 1억 5천만 원 위자료 소송을 낸 남편 측과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아 사기 결혼이었다며 맞소송을 낸 아내 측. 과연 법원은 어떤 결과를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결혼 파탄의 책임, 아내와 처가 쪽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다음 이루어진 형부와 처제의 결혼은 관습법상 가능한 형태이고 이모이자 어머니가 석훈 씨를 포함 5남매를 훌륭하게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처가 쪽에서 이를 문제 삼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도리와 내조를 거부한 채 가정 불화를 자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단 남편 쪽에서도 과다한 혼수를 요구하고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해 위자료는 1억 5천이 아닌 5천만 원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참 본처가 죽고 처제와 결혼을 한 건데 이것도 솔직히 쇼킹한데 그걸 또 빌미로 협박한 아내 쪽도 기가 막히고 여튼 법원에서는 관습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고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하니 그래서 오늘은 새삼 늘 느끼지만 세상에는 정말 별의 별일이 많구나 라는 걸 다시 느낀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